잠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공부에 기본적으로 이제 좌선, 명상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한 이제 가장 단순한 명상, 간단한 마음 챙김법. 저도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 시간들이 많잖아요. 바쁘다고 하지만 그건 바쁘다고 하는 건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자기 생각이나 그 외부 환경, 경계 변화에 너무 주의가 팔린 거고 실제로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숨 쉴 시간 있잖아요. 다 숨은 쉬면 다 그 숨 쉴 시간만 있어도 언제든지 공부가 됩니다. 가장 간단한 명상법이 뭐냐면 그냥 몸 알아차림이에요. 몸 알아차림. 우리 몸은 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잠자는 시간 빼놓고 늘 몸이 자연스럽게 의식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의식되지 않을 때가 언제냐면 딴 생각하고 있을 때예요. 딴 생각하고 있을 때만 몸에 대한 이 의식이 없고 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의식됩니다. 몸은 딴 데 있을 수가 없어요. 몸은 절대 과거, 미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을 다 앵커로 삼아서 지금 여기에 그냥 머물 수 있는 그 앵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몸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몸을. 그게 요즘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면 현존하는 거예요. 현존. 현존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몸을 알아차리면 돼요. 몸을. 예. 굳이 몸 아니더라도 바깥 풍경 같은 걸 알아차려도 되고. 그래,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이 공부 가운데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기 베네수련원 와서 처음 여기 도착해서 아름다운 산세, 뭐 풍경, 낯선 환경, 꽃들도 보고 하면서 그때도 어땠느냐 이거예요. 그때도 완전히 주의가 경계에만 팔려 있었느냐. 경계와 늘 함께 이 자각이 함께 했느냐. 지금 단순히 지금 자연스럽게 몸 알아차려 보세요. 몸 알아차려지죠. 네? 그 몸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알아차려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몸에 대한 알아차림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몸은 느껴지는데 몸을 느끼고 있는 그 알아차림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차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늘 이 속에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속에. 이 가운데 있냐. 이 가운데. 예. 이거 전혀 힘이 들지 않죠.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공감이 돼요? 예? 그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이걸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면 절대 공감이 안 돼요. 맞나? 내가 지금 느끼는 이거 맞나? 이러면 그게 간섭이에요. 생각에 불필요한 간섭, 방해 전파라고. 그거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것도 이 자각 안에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봐요. 내가 그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 알아요. 근데 그 생각에만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은 가려져 있어요. 마치 어제 구름이나 안개 때문에 허공이 잠시 가려진 듯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허공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려질 수가 없어요.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니까. 없는 데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는 거라고. 우리의 자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경험의 내용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 실수를 합니다. 경험의 내용물로, 경험의 대상으로, 느낌으로, 생각으로 잡으려고 자꾸 그래요. 그거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단순한 이거예요. 그냥 단순한. 왜냐면 이 바깥을 우린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외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신체를 경험의 주체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상인 이 육체가 느끼는 주체인 줄 아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그냥 의식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몸을 의식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거라고. 생각만 이 사실에 대해서 막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 뭐 헤맬 거라.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걔가 계속 헤매도록 내버려둬요. 그 칭얼대는 소리 귀 기울여주면 안 돼요. 걔는 그렇게 생겨 먹은 애야. 계속 불평불만 투덜투덜. 여러분 머릿속에 투덜대는 내면의 소음 있지 않아요? 도반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의 습관적인 반응에 내면 겉으로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내면 속에서 다 일어나죠. 우리 다 알아요. 예. 하지만 그거는 뭐냐면 진짜 나의 본래면 뭐 이 자각이 아니에요. 이 자각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저러는구나. 그래서 제일 좋은 비유가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돼요. 처음에는 왜 이따위 전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나 화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재밌지 않아요? 막 속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러세요? 검찰청이라고요? 이 성함이 뭐라고요? 그러면 몇 분 안 돼서 제풀에 끊어버려요. 네. 오히려 막 그러냐. 근데 그래서 자기 내면의 그런 소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각이 있다는 소리예요, 자각이. 결국 뭐냐면 모든 마음 공부, 모든 수행, 모든 동서고금의 모든 이 영성의 근본은 뭐냐면 이 자각을 말하는, 이 자각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각이라고 하는 각. 예?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실제로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근원이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 자각을 벗어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공부는 쉽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자각과 망각이에요. 자각이 있느냐, 이 자각을 망각했느냐, 각을 잊어버렸느냐,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는 있지만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봐요. 내가 그걸 놓쳤다라는 것도 뭡니까? 자각이에요, 자각.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하는 거. 나의 자아와 늘 함께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게 자아의 근원이에요. 우리 자아도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아를 없앤다거니 자아를 뭐 어쩐다거니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자아의 목소리일 뿐이에요. 이 자각은 이미 허용했어요. 자아를 받아들이기로 허용했기 때문에 이 자각 안에 자아는 나타난 거예요. 초대받았다니까. 그러니까 허용하라고요. 이것과 싸우려고 하지 왜? 싸우려고 하는 게 또 다른 자아예요. 또 다른 자아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없애려고 하고 자기를 개조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각 그 자체는 지금 몸을 알아차리고 있는 이 단순한 자각은 완벽합니다. 더 이상 여기에 꾸미거나 뭘 더할 필요가 없어요. 이 단순한 사실을 알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시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느껴지고 움직여지는 것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주동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으키는 것 같은 생각도 이 자각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첫 번째 자리, 제1의제. 이게 첫 번째 진리다 보네, 첫 번째. 이게 최초구다 하는 것도 화두에서 이게 최초의 한마디다 하는 것도 이 말을 말하는 거야. 이 말 없는 말. 입을 벌려서 말하기 전에 이미 말해져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독교 영성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말씀이라고. 왜냐면 말이 없는 말, 소리 없는 소리, 침묵이 말한다. 이런 식의 영적인 문구들이 나타나려는 게 이 단순한 이 경험이에요. 이게 기독교 영성에서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라고 하는 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 나는 존재 그 자체. I am that I am이에요. 여러분의 나라는 나는 누구다 뒤에 나오는 서술어 말고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 나는 나이가 몇 살이다. 나는 이름이 뭐다. 나는 성격이 어떻다. 나는 뭐가 좋다. 나는 뭐가 나쁘다. 그 뒤에 거는 뭡니까? 나는에 다 의존해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또는 나는 있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늘 변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였다가 나는 청년이었다가 나는 중년이었다가 나는 노년이 돼요.
나는 행복했다가, 나는 불행했다가, 나는 우울했다가, 나는 즐거웠다가. 그 내용은 늘 바뀝니다. 하지만 늘 뭡니까? 나는 있어요, 나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언제나 늘 경험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의 가장 밑바탕이 뭐냐면 이 단순한 이 현존, 이 자각, 이 있음이에요. 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사무쳐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것에 막 울끈불끈했던 이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왜? 이건 저절로 그러하니까. 도가에서는 그래서 이걸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오면 마음이 위로받고 이렇게 힐링되는 이유가 이것이 도의 현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자연. 저절로 그러한. 그 선문에 선시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시 들어봤을 겁니다. 공산의 무인이니 수류화개다. 텅 빈 산에 사람이 없으니까 물은 흐르고 꽃은 핀다. 이게 공산 무인은 뭘 말하냐면은 이게 그 선정을 말하는 거예요. 정, 고요함. 근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하죠. 공산 무인이라. 근데 그 조용한 가운데 물은 지금 흘러요. 그리고 꽃은 펴요. 이게 뭐냐? 이게 묘용,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는, 우리 마음의 본체는, 이 자각은 마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찾으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찾고 있다는 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마음을 한번 써봐라. 음무소주 이생기심 한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 봐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늘 변함없는 그 자리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허공에다 뭐 바나나 그리라는 소리가 맨날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려지지 않느냐. 그리고 있는 그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바나나는 분명히 우리는 지각이 돼요. 근데 바나나 그려지는 그 자리는 지각이 된다 안 된다가 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서 좀 멈춰라, 쉬어라 하는 거예요. 그 자각의 자리가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주 편안하고 안심되는 자리예요. 행복과 불행이 없어요, 여기는. 기쁨과 슬픔이 없어. 그래서 이걸 이제 전통적인 표현은 다면상적, 민물처럼, 맹물처럼 담담한데 늘 고요하다. 그러니까 지하철 기다릴 때, 아니면 저는 요즘은 지하철 안 타니까 요즘 걸어가거든요. 걸어갈 때도 늘 이 속에 있어요. 우리가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바깥 세계, 그러면 운동 변화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기차가 이렇게, 내가 타고 있는 기차가 가만인데도 옆에 있는 기차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하면 나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이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어떤 그런 그 분별에 의해서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 운동 변화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내가 있다, 이것이 나다라고 우리의 무의식적 분별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운동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 차별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많은 의식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진짜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처럼, 그게 이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오온을 오개라고도 해요. 덮을 개자에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떤 막 같은 거나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이걸 특히나 이 자아 감각이 제일 강하게 느껴질 때가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가장 뚜렷하게 느껴져요. 육체적 고통에 시달릴 때나 부정적인 감각이 있을 때 나는 영락없이 이 몸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이 자각을 망각하는 순간이에요. 분명히 거기에 자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답답한 줄 안다고요.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분하고 우울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라는 자각이 거기 분명히 있어요. 자각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늘 있어. 늘 있는데도 우리는 뚜렷하게 드러나는 감각에 그냥 속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통유리 창문 크게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오늘 같은 날 우리 카페 갈 필요도 없어요.
요 앞에 나가서 요 아까 제가 옥상에 가니까 이 녹색 연두색 너무 그 산이 막 눈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압도적인 녹색 감각이 있는데 이런 날씨에 큰 통창에 있는 카페 소파에 탁 앉아서 그 창문 바깥으로 이런 풍경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름답지 않겠어요? 근데 커피 시켜놓고 너무 오늘 햇살도 좋고 하는구나 하고 커피 시켜놓고 휴대폰 잠깐 보는 사이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천둥번개가 쳐요. 날씨가. 근데 막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다가 날씨가 왜 이러냐 하면서 그러면 갑자기 아까 그 화창한 날씨 볼 때랑 그 날씨 볼 때 막 집에 어떻게 가지? 오늘 막 주말 배렸네.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겁니다. 바깥의 풍경의 변화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화창한 날씨, 그렇게 녹색하고 연두색하는 밝은 햇빛, 찬란한 햇빛을 볼 때도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물질적으로 접촉한 건 유리창이었어요. 유리창이었다고. 그 다음에 막 비바람이 치고 천둥번개가 칠 때도 그 풍광을 유리창을 통하지 않고선 볼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유리창을 본 거라고. 그 두 가지 경계의 변화에 유일하게 변함 없었던 건 유리창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험에 유리창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자각, 이 알아차림이에요. 유리창은 이렇게 만져볼 수 있지만 이 자각은 그래서 안 느껴지는데요. 자꾸 이래. 그건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유리창은 희미하게라도 보이잖아. 근데 풍경하고 그러니까 깨끗한 유리창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풍경하고 거의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그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각과 현상을 원래는 유리창에 비친 풍경처럼 분리해낼 수가 없어요. 분리 안 돼요. 그래서 색공이 둘이 아니고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란 말이 그거예요. 자각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분별한 것이지 실제로는 분별되지 않고 늘 하나로 경험돼. 하나로 경험되는데 그 하나의 경험에서 그걸 분별해내는 걸 지혜라고 통찰이라고 하는 게 통찰. 그러한 통찰 자각이 생기느냐 하는 거예요. 그 자각을 스스로 자각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을 의식할 때 우리가 몸을 의식한다는 게 마치 그 카페 창문을 통해서 바깥 풍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데 자동차를 본다. 그럼 자동차 보여요 하는 거랑 똑같아. 근데 자동차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난 분명히 그 자동차가 보인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보다 훨씬 큰 이 통유리창을 통해서 자동차라는 대상을 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 몸이 느껴진다고 할 때 내 몸 분명히 보고 있어. 근데 그 몸을 자각하고 있는 자각은 그 몸보다 훨씬 광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말로 조리 있게 설명할 수는 없고 자기가 이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것과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아봐요. 느껴지는 것은 항상 느껴지지 않는 배경 같은 그 바탕 위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하면 손에 감각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손만을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라고. 손만 여기 있는 줄 안다고. 근데 봐요. 이 손의 감각이 느껴지려면 이 감각이 아닌 것이 배경이 되지 않으면 절대 드러나지가 않아요. 절대 드러나지가 않는다고. 이건 감각적인 현상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게 가능해요. 여러분의 감정은 아까 유리창에 비친 풍경으로 말하면 풍경은 아침에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빛깔과 모양이 서로 달라진다고요. 하지만 유리창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동일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감지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우리가 유리창을 그 비싼 돈 내고 커피 마시러 가서 유리창만 보고 올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풍광을 즐겨야지. 하지만 그 풍광이 결국에는 뭐냐면 결국엔 모든 게 유리창이라는 사실을 이게 자각하는 게 우리 마음 공부예요. 많은 경험을 일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실제로는 뭐냐? 그 모든 경험은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뭘 경험했냐면
자각만 경험한 거예요. 그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다고 하는 말의 그 이유예요. 많은 걸 봤지만 실제로는 유리창밖에 본 게 없어. 그리고 유리창만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매 순간순간들은 두 번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모든 경험이 최초의 경험이에요. 똑같은 경험은 두 번 다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색다른 경험의 근본이 뭐냐? 그냥 이 단순한 자각이에요. 이것을 사유화하지 말라고 하는 게 사유화. 나와 내 것의 관계로 잡으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자아에게는 이게 아주 열패감, 낭패감을 주는 공부란 말이에요. 이 뿌리 깊은 이것이 나다, 이 육체가 나다, 이 욕망이 나다, 이 감정이 나다, 이 느낌이 나다,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강렬한 집착에서 이 자아를 공부의 주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맨날 나는 도달하지 못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만 이걸 기준으로 하면 그 얘기밖에 난 모르겠어요. 난 체험 못했어요. 난 못 깨달았어요. 이런다고. 근데 그 얘기를 잠시 조금 옆으로 치워놓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보자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 뭐냐? 당신 존재합니까? 이 질문에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든 부정적으로 예, 아니요 하든 그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건 묻지 않는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묻는 질문이 아니라고. 당신은 존재하십니까? 이것의 또 다른 버전이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둘 다 틀렸어요.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존재합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게 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네, 아니요, 입 벌리기 전에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나? 나 못 알아차리고 있나? 이런 망상을 일으키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각과 말로써 표현하기 이전이다 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딱 달라붙어 있다. 물감 속에 악교와 같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감은 빨주노초 파나 뭐 노란 빨간 물감 색깔은 다 다르지만 그 물감이 캔버스에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는 끈적끈적한 악교 성분이 있어야 돼. 결국 뭐냐면 색깔은 겉으로 드러난 색깔은 다지만 본질은 뭐냐면 그거다 이거예요. 우리의 느낌 감정 다 다르지만 본질은 이거다 이거예요. 결국 이것만 남게 된다고. 실제로는 이것을 경험했었고. 근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각을 망각하고 그 경험의 내용, 그 경험의 그 느낌 속에 이렇게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때 발생하는 그 압도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괴로움이니 고통이니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도 바로 그 순간이 공부해야 될 시기예요. 그 순간에 공부한 사람이 진정한 공부인이지. 거기서 아이고 공부고 뭐고 다 없더라. 그거는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머리로만 공부한 거고 실제로 삶 속에서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삶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절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에요. 절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불행을 막아보고자 보험도 한 10개, 20개씩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굴려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일일이 예상해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한 불행한 일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하느라고 현재를 놓치고 미래에 속아서 그 현재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실제로 유일한 삶의 순간을 구성하고 있는 현재라고 지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미래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지금 여기서만 그게 현실화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 많은 일들이 있었어. 근데 실제로 지금 뭐가 남아있냐 하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을 잠시만 쉬어봐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몸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몸을. 여기에 무슨 내 과거사가 어딨냐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아니요 무슨 소리야 저 인간이 자기는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내 어린 시절의 이 트라우마는 내 어린 시절에 지금도 나를 이렇게 막 사로잡고 내가 막 생각만 해도 턱이 덜덜덜 떨리고 가슴이 오그라붙고 자 그때도 그건 습관적인 반응이고 그 반응을 분명히 이렇게 그 반응을 허용하고 있는 이 텅 빈 자각은 있지 않느냐 이게. 그래서 잠시만 옆으로 비껴봐라는 거예요. 잠시만 시선을 옆으로 돌려봐라. 그 강렬한 느낌 주변을 한번 봐라는 거예요. 거기에 늘 있었던 게 그게 자각이에요. 망각에서 자각으로는 한 걸음 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망각의 본질이 그대로 자각이라고요. 이게 가려진 것처럼 물든 것처럼 어두워진 것처럼 희미해진 것처럼 자각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유리창에 비친 풍경의 모습에 속지 말고 그 유리창을 직시하라고요. 그 바로 풍경을 유리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유리창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바깥 경계의 변화와 늘 상관없이 늘 동일한 안전한 그 피난처에서 그냥 그 광경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경험해 나가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수행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마음 공부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선문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한번 이 공부를 한번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 떴을 때 습관적인 반응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떴을 때부터 눈 떴을 때 이거는 하나의 대상으로 어떤 걸 붙잡고 이렇게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자각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각자의 이제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한번 해보시라고. 예를 들면 제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아침에 눈 떴어요. 제가 요즘 남산재라고 하는 원룸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 뜨면 그 방 안에 그 공간 감각과 나라는 아주 익숙한 신체 감각이 동시에 자각돼요. 그러면서 생각이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아, 오늘 출근해야 되지? 실제로 출근할 때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제일 기분 좋은 건 토요일 아침에 눈 떴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후련하고. 다시 말하지만 카페 창문에 풍경 변화예요.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어요. 예. 그래, 일어납니다. 정신이, 자기 컨디션 자기가 체크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출근하기 전에 자가진단해야 되니까 몸 상태. 그러면, 코가 맹맹하거나 목이 간질간질하면 혹시 뭐 이런 생각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늘 이 속에서. 예. 그래서 허둥지둥 뭐 아침 먹고 화장실 가고 휴대폰 만지작가면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면서 뭐 합니다.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생각이 일어나고. 근데도 항상 이 속에. 예. 항상 같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걸어가요. 한 20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그 대로변을 걸어가거든요. 그럼 뭐 아침 바쁜 사람들, 통근버스 기다리고 있는 어떤 아저씨들, 아줌마들, 풍광들, 그리고 걸어가는 날씨, 어떨 땐 맑고 며칠 전엔 비 오고 계속. 예.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생각도 일어나고 모든 경계, 예. 익숙했던 풍광.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늘 이 속에, 그냥 텅 빈 자각의 감각 속에서 이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봐요.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뭐도 하고 하잖아요. 하지만 늘 나는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움직였지만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것과 저것의 관계에서 보면 운동 변화예요. 하지만 이 텅 빈 자각의 입장에서 보면 난 한 발짝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지만 실제로 여기서는 밥도 먹은 적도 없고 화장실 간 적도 없어요. 그런 일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뭐냐면 유리창을 통해서 봤어. 하지만 유리창은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리창 밖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고 자동차도 지나가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 하지만 유리창 아무 변화 없는 유리창을 통해서 그걸 자각해서 보냐. 요게 아주 요 균형을 잡는 거예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애들하고 뭐 학교에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뭐 해야 될 일들도 생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뭐 반응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예.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 항상 그 주위의 일부분은 항상 여기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경계가 조용하면은 요것이 더 이제 좀 더 차분하고 뚜렷하게 있고 경계가 이제 산란스러우면 분명히 여기 있지만 거기에 대한 주의는 이렇게 이렇게 편안할 때하고는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예, 이걸 그러니까 완전히 망각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라졌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밥도 먹고, 예? 그 다음에 끝나고 퇴근하고 공부 모임하고, 공부 모임 할 때나 어떨 때나,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또 씻고, 그 다음에 잠들 때도. 예. 제가 이 공부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공부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잠을 잘 자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잠자기가 왜 그렇게 제가 30대까지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잘 못 잤으니까. 근데 이 공부하고 지금도 이제 가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지 새벽에 가끔 한 번씩 깨는 거? 그래, 저도 소팔메트를 먹어야 되나? 한 2시, 3시에 깨는 게 제일 싫어. 다시 잠들기가 너무 애매해서. 차라리 한 4시 반이나 한 5시쯤 깨면, 아이고, 그래. 잘만큼 잤다고 하면 되는데. 좌우지간, 그러니까 딱 눈 붙이고,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다시 자연스럽게 잠이 들 때까지 거의 변함없어요. 거의 이 속에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 다행인지 불행인지 막 그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이 막 어지럽거나 이렇게 막 그런 게 지금 거의 없어요. 컨디션이 아주 나빠서 몸 상태가 지극히 막 이럴지라도 이거는 변함없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딱 이제 자야지 하고 베개에 머리를 붙이고 조금 지나면 이제 다음날 눈 떠보면 다음날 아침이니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렇게 뒤척이거나 뭐 커피를 많이 마셨거나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러지만 항상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진짜 왜 붓다가 이것을 피난처라고 비유했는지를 알만해요. 항상 그러니까 자기만의 오두막, 자기만의 그러니까 어떤 선사들은 이걸 암자라고 표현했지. 이 암자, 이 암자 안에 있으면 이 암자 바깥의 일은 모른다. 항상 이 속의 일이다, 이 속의 일이다. 그러면서 이게 물질적으로는 없어요. 공성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으로는 채성은 없는데 분명히 뚜렷한 자각이에요. 뚜렷한 자각. 여기가 이제 원불교 수련회잖아요. 원불교에서는 이제 종교적 상징으로 일원상을 그리잖아요. 동그라미 저렇게 일원상. 이게 하나의 둥근 모습이라고 했는데 원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도 빠짐없다는 원래 의미는 원만이라고 원만한 거거든요. 우리 자각은 우리 본유예요. 본유. 본래 갖추고 있는 거라. 예.
그래서 모든 수행의 맹점이 뭐냐면 이 본유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과 조작을 통해서 외부적인 것들, 그러니까 그 느낌이나 생각을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이 본유에 대한 자가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한적인 육신을 자라고 믿게 되면 수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도 그래, 이 육신이 경험된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아. 이거는 이 육신과 이 자아 감각이란 게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분리감의 근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분리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분리감마저도 드러내고 있는 이것은 뭐냐, 이거. 이것은 본래 있는 거 아니냐. 본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거라고요. 본래 있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것은 우리 상대적인 인식이 자각을 잘 못해요.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눈으로 모든 걸 봐왔기 때문에 다 보이는 대상들은 잘 분별하면서도 그걸 보고 있는 눈 자체를 이렇게 눈에 대해서 궁금해한다거나 눈을 볼 생각 같은 건 잘 안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보면 보이는 대상, 경험되는 경계들은 잘 분별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고 있는 이 자각, 이 마음, 이 의식 자체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항상 이 속에서 어떤 또 다른, 그러니까 카페 유리창 속에서 또 다른 풍경의 모습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는 참 맑고 참 찬란했는데 다시 칙칙해졌다. 이런 식으로 창밖의 풍경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자각하고 있는 유리창,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유일하게 자각할 수 있는 통로였던 유리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 유리창을 통해서 비춰진 그 모든 경계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이게 관점의 변화고, 그래서 그걸 깨친다. 그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자각. 그래서 이 입장에서 보면 바로 이때 공부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입장에서 보면 애초에 공부라고 하는 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미 본래 이랬다고, 본래 갖춰져 있던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막 뭐가 스파크가 팍 튀고 불꽃놀이가 펑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이건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그런 식의 경험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을, 근데 봐요. 그런 스토리가 다 뭐냐면 내가 뭐월 뭐일 뭐시에 어떤 순간에 어떤 경험의 내용을 자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진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경험했겠지.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일어났고, 그 경험의 실제 본질은 뭐고, 그 경험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변화온 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불꽃놀이 같은 경험처럼 이렇게 인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덤덤하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 그래서 선문에 보면 그런 비유적이나 상징적인 표현이 이 공부한 사람들을 보고 알아들으라고, 이 공부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시인이다. 깨닫고 보면 옛날 그 사람이다. 주인옹이다. 본래 있었던 주인 늙은이다. 그러니까 옛 부처다. 그런 식의 표현. 옛 거울이다. 오래된 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색다른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뭔가,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 깊은 있잖아요. 좀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상 좋아하잖아요. 신상. 항상 새로운 거. 왜냐하면 오래됐고 낡았다라고 하는 것은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단 말이거든요. 흥미를. 우리는 뭔가 흥미를 추구한다.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기분 좋은 감각이나 기분 좋은 어떤 그냥 후련한 거 좋아하고 막 뭐가 풀려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거 느껴지니까.
근데 그건 느낌에 기반하고 있고 어떤 감각적 대상을 추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공부는 끝이 날 리가 없고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 심리적인 위안이나 그런 어떤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건 끝없이 그걸 그 쳇바퀴를 돌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 생사윤회 뭐 어떤 대상을 추구하는 이 끝없는 이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아니에요. 계속 그 쳇바퀴를 돌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러니까 공부의 본질을 보자면 이건 공부하기 전부터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돈수란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걸 문득 깨닫는 순간 바꿈은 필요 없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순이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하냐면 분명히 그래. 이치는 분명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각으로 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 망각의 순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다시 신상을 새로운 어떤 감각적 대상을 쫓는 오래된 이 조건화된 반응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고요. 아무도 이건 자신 있게 나는 그런 모든 조건화로부터 완전히 해탈했다,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여전히 우리는 그런 이 유리창 자체보다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에 관심을 갖게 마련이고 여전히 거기에 끄달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어떤 그 마음의 움직임이나 어떤 현상들마저도 결국에 뭐냐면 유리창을 통해서만 자각된다. 결국 이 자각이라고 하는 유리창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다. 일체가 모두 이것이다. 일체 유심조란 말이 쉽게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완벽하게 자기한테 체득되고 완벽하게 거기에 순복하게 될 때까지는 어쩌면 많은 시간이 대단히 어려운 그 시간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진다. 제가 원어심리 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7.8도, 7,008혈 이런 말 많이 나와요. 7번 구멍 내고 8번 뚫린다 뭐 이런 소리야. 7번 7.8도 7열 8열 7번 찢어지고 8번 찢어진다. 그게 공부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다. 그러면서 이 자각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확립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굳건한 안정감을 이렇게 줘요. 우리 생활 속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절대 우리가 예측 불가능했던 인생의 고난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날씨 좋은 일요일 날 이런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앞으로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불행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안거사님이랑 얘기했는데 임플란트도 해야 되지. 연골은 다 달았지. 예.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예? 결국엔 병원 갈 일 하고 이제 좀 있으면 화장터를 가든가 영락공원을 가든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 다음에 많은 상실과 이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부모, 배우자, 자식, 동료, 그다음 자기. 순서는 어느 순서로 갈지 모르지만 예견된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그 경계 변화의 상실감 속에 뭔가 휩싸여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똑같은 상실이나 이별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도 꼭 마음 공부를 안 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는 아주 단순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집착하느냐, 집착하지 않느냐. 이 당연한 것을,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의 사성제 8정도가 그게 바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보라. 이기적인 관점에서 자아의 그 좁은 협소한 관점으로 보지 마라. 우리가 자아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대상만 또렷하게
그 대상과 나의 관계만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넓은 자각의 공간을 잠시 망각해버린 거라. 그러면서 터널 시야처럼 좁아지는 거, 시야가 좁아지면서 우리가 다른 해결책이나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이 싹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반복되는 어떤 오랫동안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굳어진 고정관념만 뱅글뱅글하면서 전혀 다른 해결 가능성을 돌아버렸어요. 나중에 그 협소한 의식이 좁아진 상태를 좀 벗어나서 조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근데 그때는 절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왜? 나와 대상에만 초점 맞추면 그게 마치 사마귀가 한 마리 있는데 참새란 놈이 그 사마귀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그 사마귀에만 이렇게 신경 쓰고 있으면 뒤에서 포수가 총을 겨누는 걸 까먹는 협소해짐. 대상에 우리가 전통적인 표현은 어떤 대상의 경계에 마음이 쏠리게 되면 이 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몸 바깥에 있으라고 하는 몸 바깥에. 우리가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무슨 초기 불교 수행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그냥 이런 조사성 공부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자각이 일어나고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공부에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느낌이나 자기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자각은 자연스럽게, 왜냐면 그 자각은 본래 있는 거였으니까. 그걸 이제 알아봤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왜 망상하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자각은 여러분의 기대나 바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잔인할 정도로 여러분의 입장, 여러분 사정을 안 봐준다니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나야. 나는 뭐야? 나는 뭐? 나는 이래야 돼. 여기에 사로잡혀서 내 공부는 이래야 된다라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몰라요.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사라져 갈수록, 그래서 그 전통적인 표현이 그거라니까. 이제까지 익숙했던 게 낯설어지면 이 낯선 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힘의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몸 바깥에 있으라고 해요. 몸 바깥에. 몸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답답하고 깝깝한 상태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는 건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상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대상을 마음에다가 이렇게 집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 의식은 의식의 이 전체 이 경험의 이 공간 속에 의식이 그냥 균등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편안한 상태예요. 그 속에서 쉬는 거, 그게 명상이에요. 눈 감고 뭐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편안히 하는 거. 잠시 마음이 과거나 미래로 움직일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현재 감각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러면서 그 하나의 닻을 삼아서, 몸을 닻을 삼아서 이 몸이 있는 이 자리, 지금 여기로 돌아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각하고 있음 그 자체, 존재하고 있음 그 자체,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존재 속에서 나의 행위가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내가 행위한다라는 거하고 그냥 존재함 속에서 행위를 지켜본다고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아까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007 영화 얘기했는데 제가 007 영화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박진감 넘치고 스피디하고 볼거리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넋을 빼고 보는데, 아까 말했던 게 뭐냐면 자기가 행위자다라고 하는 건 007 영화 제임스 본드, 영화 속의 제임스 본드가 이것이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배우 이름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제임스 본드 역할을 요즘 최근에 누구지? 좀 괜찮은 사람이던데.
무슨, 예.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게 영화 상황인 줄 모른다면 진짜 그 사람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순간 별 액션을 다 해야 되고,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항상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은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노심초사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이 존재함 속에서 행위자와 그 행위자의 행위를 지켜보는 건 뭐냐면 마치 내가 관객의 입장에서 내지는 배우가 이것이 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기가 연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분명히 거기서 영화 찍을 때도 주먹이 날라오잖아요. 근데 이미 이렇게 이게 영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서 잘못해서 맞았다고 해서 확 화를 내고는 그러겠어요? 네. 컷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영화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배우가 느끼는 스트레스하고 이게 영화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데, 사건은 똑같은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아주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왜냐면 지금 당장 압도적인 감각이나 감정, 현실의 문제는 대단히 압도적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건 확 아주 우리의 오래된 버릇이에요. 이걸 완전히 망각하고 산 세월이 거의 이걸 자각하기 전까지가 그 세월이었으니까.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자각을 한번 새롭게 자각했을지라도 이건 본래 있는 거고 이거밖에 없네. 분명한 그 자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힘이 없다. 여전히 우리의 습관, 경향성은 이걸 자아로 삼고 바깥에 있는 대상, 다른 사람과 뭔가 이렇게 막 영화 같은 007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설사 이 자각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각을 통해서 현실의 어떤 괴로움이나 이런 데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생각은 조급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앞세워서 공부하지 말고 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아까 말했지만 전 시간에 말했지만 남의 재산을 아무리 세활해봤자 나한테는 한 푼의 이익이 없어요. 은행원이 은행 가가지고 오늘 집에 와서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30조를 만졌어. 근데 자기 호주머니에 5,000원짜리 한 장 달랑했다며. 30조 원을 아무리 만져봤자 뭐합니까? 그건 남의 다리 긁은 거랑 마찬가지지. 그래서 실제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누구의 깨달음이 어쩌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실제로 여러분한테 지금 뭐가 있냐? 지금 뭐가 있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의 전 재산이라고 해요. 예.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을. 예. 여기에 내가 이 속에서 나타나는 자각의 대상보다 그 대상에 대한 뚜렷한 자각에 오히려 이 자각 속에 머물러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쉬어라 하는 거예요. 쉬어라.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 전통에서는 그냥 듣기만 하라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해라. 예. 바로 그 듣는 순간이 뭐냐면 그 경험의 대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이 자각 속에, 왜냐면 끊임없이 이 자리를 계속 들어 보이는 게 저희 공부 모임, 이 전통의 공부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자리만 말한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머무는 시간을 계속 늘려나가는 계속. 전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과거 선종은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계속 법문했다는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좌선이라고 하는 시간도 가끔 가졌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1시간, 2시간, 뭐 8시간, 열 몇 시간 앉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뭐 안전뱅이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앉는다고 해서 이 자각이 뚜렷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일할 때 이 자각이 뚜렷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움직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음 공부에서 뭐냐면 사람들마다 기질이 좀 다른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부에 아주 효과적인 그 도구가 이 몸이에요, 몸. 몸을 이용한, 특히나 현대인들은 뭐 요즘 현대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몸을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게 몸이 이제 노동의 도구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과거 공부 마음 공부에서는 몸을 이 마음 공부의 장애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자기랑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데 이 몸 또는 육체 감각이 방해가 된다 할지 모르지만 이 자각을 자각한 뒤부터는 이게 훌륭한 도구가 돼요.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 왜냐하면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 이 감각이라는 도구는 우리의 무상, 무아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그 훌륭한 교육 자료거든요. 그래서 늙어가는 자신의 몸. 예. 그리고 언제나 과거,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언제나 지금 여기에만 있는 이 몸. 그러니까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몸은 여기 있으면 마음은 저 옛날에 아픈 기억이나 미래에 아직 닥칠지 안 닥칠지 정확히도 모르면서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그냥 시뮬레이션한 과거의 어떤 미래의 어떤 걱정이나 불안 속에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명한 자각을 온전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여기 아무런 위협도 없어요. 아무런 후회도 없어. 그냥 덤덤해요. 이 덤덤함, 이게 맛없는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맛없는 맛을 계속 맛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진짜 맛이 나온다, 진짜 맛. 처음부터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던 게 제가 대학 다닐 때 오룡차 처음 마셨던 얘기를 가끔 해주잖아요. 그때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92년, 94. 92년도였어요, 92년도. 92년도에 설록 티백차가 막 나올 때였는데, 그거, 대학생들이 그거 타먹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도 누가 설록 티백 아니면 현미 녹차? 그런 거 가끔 있으면 한번 마셔도 그냥 자판기에는 100원, 120원짜리 커피 마시지 안 마셨을 텐데, 제 대학 다닐 때 박종도 교수님이라고 저한테 한문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 대학 젊은 사람들이 한문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그 폐과될 뻔했거든요. 한국 고전 소설론이란 과목이었는데 수강 신청자가 없어서 폐과되려고 했는데 조교가 부르더라고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애들부터 불러가지고 야 선생님 과목 폐강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좀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 몇 명 데리고 해서 폐강을 겨우 면하게 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공부 한 1년 공부하면서 그분 덕분에 한문에 물리가 조금 튀었는데 그래서 연구실에 가끔 놀러 가면 그분 대만에서 이제 공부를 하셔가지고 난생 처음 입차, 우롱차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처음 했는데 이게 와 진짜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액하는 거예요, 우액. 그래가지고 설탕 달라고 해서 진짜 설탕 타서 먹었거든요. 진짜였어요. 진짜 맛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가 20대였으니까 지금 30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그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도 차를 그렇게 자주 마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차 맛 알게 된 건 2000년 넘어서 그 어떤 친구가 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친구가 이렇게 맛배기로 막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마셔보니까 이게 이런 맛으로 차를 마시는 건 처음에 이 풀맛에 텁텁하고 막 이게 왜냐면 그 프리마, 설탕 뭐 이런데 그 자판기 커피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다가 이 덤덤하고 맹숭맹숭한 맛을 잘 모르잖아요. 이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이겁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이런다고. 근데 이게 점점점 이 마치 차 맛을 알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우리가 맹물 맛 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진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 맛도 알대.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민한 사람은 물 마셔보고 물 맛이 어떠다 저떠다 하는데 와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거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이게 그러니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자각이. 그러면서
이 모든 사람은 다 이 자각 속에 있어요. 근데도 어떤 사람은 뭘 말하는 거야? 뭘 자각이라고 하고, 근데 바로 그 뭘 말하는 건지 모른다는 게 자각이거든요. 모르는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손등을 톡톡 두드리든 죽비를 들어보이든 죽비를 치든 똑같은 걸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각. 왜냐면 이걸 벗어난 게 없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전부 다 생각으로 잡아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우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그 생각의 그림을 뺏어 가는 거야. 그러면 아무것도 부여잡을 수 없고 막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서, 하고 이거 자체를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구나. 있구나. 그게 이제 성품을 알아본 거예요. 이걸 말았구나. 이거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는 뭡니까? 이걸 발견하고 놀라워하는 자아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안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점, 그것마저도 점점점 이거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 그냥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아무런 붙이지 않은 그냥 이거. 그러니까 시간이 벌어지지 않고 늘 한 덩어리처럼 진짜 물감 속의 악교처럼 끈끈하게 물 속에 있는 달처럼 물 속에 있는 달은 절대 물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이것과 하나 돼서 현상과 본질이 결코 분리감 없이 굴러간다. 분명히 현상 속에 있는데 본질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본질 속에 있지만 현상을 무시하지도 않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의 삶인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 자, 많이 피곤하시죠? 아침부터 재미없는 얘기를 드려서. 그래, 하루 보내셨는데 어떠셨는지. 무슨 조금 더 길게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길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밥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근데 방학 때나 가능하면 그럴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공부 모임을 좀 더 이렇게 일시적인 공부 모임 시간에 말고 이렇게 어떤 공동체로서의 이 수행 공동체로서 좀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몸에 대한 공부도 병행하려고 아까 요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태극권과 요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외부 강사를 그래서 아마 태극권 같은 거는 간단한 거 18식 태극권을 해보는 게 저도 해봤는데 제일 좋은 건 이완이에요. 이완. 태극권은 이완이에요. 이완. 그걸 이제 태극권에서는 방송이라고 해요. 방송. 이 놓을 방자에 이 송자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이게 완전히 이완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태극권은 이제 동선, 무빙젠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선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좌선, 저는 좌선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움직이고 있으면 이게 일종의 알아차림이거든요. 이 신체 감각을 자연스럽게 그 태극권 요결 가운데 의념으로 이렇게 의념이라는 게 이 알아차림을 말하거든요. 이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손을 들거나 손을 내리거나 하면서 미묘한 기감이라든지 이 몸의 이제 그 움직임을 순간순간 그냥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에 고요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나 아니면 요가라든지 사람들마다 기질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몸을 훌륭한 마음 공부의 도구로서의 몸을 치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기억 같은 것들이 몸에도 저장돼요. 신체 속에. 그래서 어떤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어딘가 예를 들면 이유 없는 아무리 병원 다녀도 이유 없는 두통 아니면 여러 가지 이렇게 가슴에 뭐 이런 그런 소화계통의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몸을 민감하게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생각 속에 살다 보니까 진짜 이
현실에 뿌리를 안 받고 이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귀를 기울이는, 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한 4박 5일 정도면은 간단한 그 태국권 기본 아주 기초적인 것만, 그냥 태국권 별게 아니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태국권이거든요. 그냥 서 있는 거. 그것도 훌륭한 운동에 대해 서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 태국권에는 가장 기초적인 게 80 붙어 있고, 진가 태국권 18씩 붙어 있는데, 그런 거 한 4박 5일이면 금방 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한 번만 익혀놓으면 자기가 집에서 한 2평만 있으면 혼자서도 이렇게 운동할 수 있거든.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기간이 길면 그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다솔사 봉이람 동처 스님한테 그 전수 받으면 돼요. 그분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뭐 몇 안 되는 그런 태국권 고수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아직 건강하실 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럴 기회가 되면 부탁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거든요. 한 4일이나 5일이면 18식이나 4, 4, 16 하루에 한 서너 가지 동작하면 일주일 아니면 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와서 이제 그거 동작, 그걸 투로라고 하는데 투로 정도만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부방에서도 저랑 같이 이제 그걸 익힌 사람들은 저랑 같이 이제 하다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좀 배우라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처음 초보자들 가르칠 때는 정말 제대로 가시는 분들한테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잘못 배우면 그거 고치는 게 더 힘들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건 가능해도 제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거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 밥 먹는 것들. 식사, 이게 보면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기본이 이제 그 밥 먹는 거잖아요. 우리 먹어야 되니까. 예. 밥 먹는 과정들. 예. 그런 것도 다 공부가 돼야 되죠. 예. 그래, 아직까지는 뭐, 예.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우리 공부 모임이 계속 된다면 그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예. 지금 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제 뭐 계속 뭐 살피고 이거보다는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 그때는 이제 바로 이것이지 이거 이래갖고 이제 그거를 자꾸 내리는 걸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것도 알고 이제 조금씩 사라져갖고 이제 가거가 떠오를 때 무게가 들어갈 때 네. 무게가 안 들어갈 때는 그냥 슬렁슬렁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하는데 그게 무게가 들어갈 때는 이제 그냥 보게 돼 그냥 보면 사라지는 네. 그런 일이 있고 이제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할 때 남을 의식하는 거 네. 저는 항상 열등감도 많았으니까 그런 게 의식될 때 바로 보지면 그게 없어지고 이제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하자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없어지면 바로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힘이 생기고 그리고 또 그 드러낸 만큼의 자유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유스러운. 그러면 제가 지금 어제부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알아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 힘이 생겨가 지금 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실 생활에서 그걸 이제 자꾸 저기 오는 것만 이제 미래는 뭐 좀 그런 게 없는데 과거는 이제 한 번씩 올라오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닥치니까 뭐 일어날 때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를 이렇게 보고는 이제 무게가 실리고 보면 이제 사라지고 이제 그게 불편하니까. 그럼 물론 좋은 것도 네. 딱 좋다고 보면 이제 사라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힘이 생기고 네.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좋죠. 힘이 생기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남의 의식을 안 하니까 말도 이렇게 탁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자유스러움을 얻어갖고 좋은 거예요. 네. 요걸 또 지금 들고 있는. 그건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공부하면은 항상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항상 이 극에서 저 극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중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예, 그래서 보살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한참 뵙을 때랑 지금 모습이랑 저도, 보살님 많이 달라지셨구나. 그런 걸 느낄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자신이 묶여있던 곳에서 풀려나면 자연스럽게 풀려났기 때문에 반대가 이제 자신 만만해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또 다시 또 반대로 또 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하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머물지 않고 자연스러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변함없는 어떤 자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꾸 막 뭐 일어나고 뭐가 뭐 어떤 경계가 나타나고 뭐 경계가 어떻게 되고 경계가 뭐 한다 하지만 결국 뭐냐면 결국 아까 말했듯이 어떤 경계도 변함없는 자리 이것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꾸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관심은 움직이는 말단을 쫓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움직임이 저절로 고요해지면 그제서야 이것이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의 원점에 기반해서 어느 말단이 어느 지점에 있든 원점은 변함없다는 사실로 이제 그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인식의 전환이고 관점의 변화죠. 왜냐하면 이 말단이라고 하는 건 또 일이 벌어지면 또 움직일 테니까. 근데도 어떤 경계가 되든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세파와 아무 상관없는 확실한 피난처. 이 자각의 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각의 확립. 이게 굳건하게 이제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선정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막 수행해서 들어가는 정신적인 경지가 아닌 이 현실 자체가 그냥 한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현실과 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나도 그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 나도 이 현실과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반응을 하고 경험하면서 살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가 이렇게 좁혀졌을 때 나와 어떤 문제 이 사이에서는 정말 이게 갈등투성이고 힘이 많이 드는데 조금 그래서 이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태극권이나 요가 같은 이 방편을 몸 공부를 병행하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는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감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자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깨어 있게 되면은 바로 나도 모르게 협소해지려고 하는 걸 자각이 된단 말이에요. 경보가 딱 울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고 몸을 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단 감정의 느낌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감정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감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사고에서부터도 풀려나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게 저절로 세밀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 자각이 이렇게 민감하다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내가 좁아진다는 걸 알아요. 그때 뭔가 마음을 이완시켜 버린 거예요. 그걸 전통적인 표현은 뭐냐면 그 모든 그 경계에게 마음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고. 받아들이지 못한 건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힘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힘 준 만큼 자기는 괴로움을 느낄 거니까.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걸 그 힘을 주는 이유는 분별 때문이거든요. 이건 나고 저건 나를 공격하는 나 아닌 것이라는 분별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전부 이 하나의 자각 속에 있는 현상이라는 게 분명하다면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죠.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해 봐야죠. 그게 처음부터 그리 되는 게 아니죠. 우리 익숙한 자동화된 반응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그래서 점점점 힘이 붙어 나간다. 힘이 붙어 나간다. 예. 그러면서 이것도 경험해 보니까 별거 아니군. 예. 예. 내 생각만큼 나를 흔들 정도는 아니군. 이것 또한 하나의 느낌이고. 예. 근데 이게 너무나 빨리 느낌, 감정, 생각이 훅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확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이 텅 빈 자각을 망각해버리는 건데, 그래서 작고 사소한 일부터 점점점 하면서, 그래.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일이 닥쳤을 때도 나한테 그런 힘이 있는 줄 몰랐지만 어느 순간 그 힘이 충분히 자라면은 이 자각의 힘 속에서 그걸 너끈히 이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각 속으로 그걸 녹여내는 거라. 이 자각 속으로 사라질 자리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감정이나 생각도 이 자각에서 일어났지 딴 데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구름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일어났다가 허공으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요. 어제 그 많던 먹구름 다 어디 갔을까요? 지금 푸른 하늘밖에 없는데. 항상 이런 거죠. 또 뭐. 어제 도반들이랑 무슨 얘기 안 나누셨어요? 잠자리 주무시면서? 자, 그러면 뭐 별다른 저도 이제 할 얘기가 별로 없고. 아침에 저 안신 보살님께서 아침에 전체에 이제 스님 보살님하고 가는데 보살님 그 말씀 해주시죠. 항상 이 자리를 이 자리에 내렸더니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내가 초보자를 이렇게 하자니까 초보에 그렇게 잡지 말라고. 초보에 아무도 없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옛날에 그 경험을 끌어다가 이 지금 느낌이 싫기 때문에 옛날에 그 경험을 잡으려고 이제 그때가 더 편안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경계에 또 그 나이에 안 된다고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항상 습관적으로 이 괴로움에 빠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옛날에 그 좋았던 그 경계를 또 끌어와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 한 번씩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뭐요? 질문이에요? 뭐예요? 여기까지 쭉 있었던 생각을 또 아니 아까 돌이켜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 이 자리를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뭐 말하다가 이 자리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습관처럼 찔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찔난다. 우리 업집처럼 되도록이면 이 자리가 말이 하고 싶어도 좀 참는 게 좋다. 굳이 안 해도 있는 걸 많다 그렇게 말하노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얼마 안 하신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자리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따로 있다는 분별에 빠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라고 할 거 없죠. 왜냐하면 이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입을 열어서 이제 이걸 말로서 전달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게 항상 경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항상 있는 이거 말고 저 사람 말하는 뭐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왜 공부를 안 하게 되냐면, 공부를 내려놓게 되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이게 내가 뭘 하고 말고 챙기고 말고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선문의 표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대휴hol처라고 그랬어요. 크게 쉬고 쉬는 자리. 그냥 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쉰단 말이에요. 완전하게. 그래서 공부가 끝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절악무의한도인. 배움을 끊어버린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란 말이에요.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끊으려고 하지 않고 참됨도 구하려 하지 않는다. 왜? 그게 전부 그게 자기의 분별이잖아요. 망상과 이 참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언제나 항상 입처계진이라 수처작주면 언제나 이 주인이 되면 언제나 이 자리가 분명하면 언제나 모든 곳은 참된 자리예요. 참된 자리. 네. 그러니까 그게 생각으로부터 자유예요. 항상 과거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에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늘 참되다고 늘. 네.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할 게 없게 되죠. 우리가 창문 열어놓으면 때가 되면 바람 불어오듯이 생각은 바람처럼 휙 이렇게 열린 공간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바람이 머물지 않듯이 우리 생각도 잠시 우리의 이 자각의 공간에 쑥 어디 불어왔다가 쑥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너무 과민하게 이렇게 그게 항상 똑같은 말로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중심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 공부의 기본이 뭐냐면 자아의 한계선에 이제까지 우리가 육신과 동일시했던 자아의 한계를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빨리. 자아가 내 육신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을 자아의 근본은 그것보다 훨씬 광대한 이 자각,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사실을 자기가 빨리 이걸 자기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한번 깨달았다, 한번 성품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기서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별일이. 그래 익숙했던 이 주관과 객관의 이원성에서 여기서 이제 차츰차츰 이 이원성이 용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원성이 느껴지는데 이 이원성의 밑뿌리는 절대 이원이 아니에요. 가장 직접적인 경험으로 늘 변함없이 있어요. 어떤 실체로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구체적인 경험 속에 늘 있어요. 우리가 카페 통유리창을 통해서 풍경 볼 때 우리의 구체적인 경험으로 통유리창 보는데 마치 우리는 풍경만 또렷이 현상적으로 또렷이 보이기 때문에 유리창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현상에 대한 관심, 현상을 위주로 이제까지 경험이란 걸 현상에 대한 경험으로만 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 통유리창처럼 모든 현상을 그대로 현상과 두리안 채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것 자체를 마치 자기는 체험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 그 생각만 쉬어버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는 이 경험 그 자체를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도 말로 이걸 이해해가지고 하려면 대단히 어렵고 그냥 자기 경험을 그냥 믿어버리면 지금 이 순간 이거예요. 하고 말고가 아니라니까. 생각만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웽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내버려 두면 나중에 제풀에 쑥 녹아요. 이게 생각은 절대 그리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거라. 근데 그리 돼요. 그래서 자각은 살아있네요. 예전에 그 진제 스님, 그 법사 스님이셨던 향곡 맞나? 향곡 스님이
저 바람에 문적 황한 소리 깨달았대요. 저 요 가까운 천성산 내원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골바람이 싹 이런 천성산이 골짜기잖아요. 골바람이 싹 부는데 법당 문짝을 쾅 그랬대. 그래서 하고 알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운봉 스님 자기 스승이었던 운봉 스님 딱 찾아가니까 저게 오는 게 보니까 심상치 않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목침을 이렇게 딱 세놓고 일러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 일러라 하니까 바로 발로 목침을 걷어차고 예. 부처와 조사가 저를 속였습니다. 예. 불조가 나를 속였다.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뭐야? 깨달은 자리, 뭐 이 자리는 그게 없잖아, 실은. 근데 없지만은 않죠. 분명하지. 이건 분명히 있는 거지. 네. 또 출력했더니 되게 제 생각 속에는 깨달은 이 자리였는데 그게 다 사라져 버렸잖아. 그렇죠. 네. 다 사라지고도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생각으로 막 켜켜이 쌓아놨던 거 다 치우고, 그래도 남아있는 빈 공간 같은 거. 예. 그건 늘 본래 있었어요. 예. 자, 지금 9시 반에 시작했죠? 한 시간 반? 네. 좀 쉴까요? 예, 좀 쉬겠습니다.